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 본부에서 서버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클라우드 서버 쪽 제품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에 관련해서 이제 뭐 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화두의 주제 중 하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서요. 제품과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달 조금 안 됐는데 2달 전에 론칭을 했고, 그거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집중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할 예정인데,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기업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드리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서피스 동영상도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기업 내에서 그 업무하실 때 이제 제일 자주 접하시는 디바이스들입니다. 이제 BYOD 시대 되면서 이제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혹은 뭐 여러 간단하고 작은 이 가볍고 이러한 그 모바일 장비들을 다 기업에 갖고 와가지고 기업 그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서 기업 내 이 데이터들,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려야 되는 이슈들이 요새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IT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과 혹은 또 관리하는 이슈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쪽 그 솔루션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자체 뭐 개발하셔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앞단에는 제가 이 현상과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그 클라우드 트렌드 분야를 크게 이제 4가지 흐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패드와 그 아이폰의 그 출시로 인해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이 커머셜 시장뿐만 아니라 컨슈머 시장에서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제가 처음 그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뭐 1인 1PC 시대였는데, 이제 업무 환경, 기업 환경에서도 1인 다수의 PC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개인용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쓰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들이 보편화되면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난 디바이스마다 다 이제 앱들이 배포돼 가지고 돌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뭐 기업용 그 에로비 뒷단에 뭐 SI성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무겁게 돌아가는 뭐 고가의 솔루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도 쉽고 배포도 쉽고 운영도 쉽고 유지 보수도 쉽고 나중에 뭐 폐기하고 뭐 업그레이드하는 것까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는 이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디바이스에 앱들이 또 깔리게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업계에서 최근에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뭐 어렵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디바이스들 그리고 여기에 각 디바이스마다 깔리는 수십 개의 뭐 앱들,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옛날에 따지면 뭐 관계형 데이터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언제 어디서든지 뭐 디바이스 상관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정형화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데이터의 그 폭증하는 이런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차세대 클라우드 트렌드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끔 이 데스크탑 단에서 혹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단에서 혹은 기업 백엔드 단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이쪽 분야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OS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많은 벤더들이
클라우드 OS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저희가 사실은 얘기를 했고 재작년 9월에 윈도우 서버 2011을 출시하면서 클라우드 OS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처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애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애저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또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이 클라우드 OS로서 이 큰 축의 비전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급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 뭐 윈도우 서버 하면은 그 x86 서버에서 돌아가는 일반 그 서버 OS로서의 그 정도의 그 역할로만 좀 생각을 하셨고, 저희도 이렇게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지만은 지금은 예를 들어 지금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이 뭐 여러 나라의 큰 대지에 그 각각 이제 심어놓은 그 엄청난 대용량을 가진 그 IDC 데이터 센터에 이제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거기에 OS가 뭐가 깔려 있겠어요. 저희가 뭐 리눅스 쓰지도 않을 거고 유닉스 쓰지도 않을 거고 다 윈도우 서버 2012로 인스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도 윈도우 서버 2012에서 구동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앞으로는 이제 기업 고객들도 자사만의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직접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엔터프라이즈급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서버 OS로서 진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 서버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화되는 점이고, 하이브리드는 온프레미스 환경부터 해가지고 그 사설 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 상관없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서버 단으로 살펴드리면 윈도우 서버가 90년대 초반에 처음 출시가 돼가지고 이젠 그 기업용 서버 OS로서 20년이 넘도록 진화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게 이제 윈도우 서버 2012 R2 작년 10일에 출시된 버전이 되겠고, 그리고 애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애저 론칭했죠. 그리고 윈도우 서버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제품 기반으로 저희가 하이퍼V를 올려서 사설 클라우드 환경도 운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그 각 그 클라우드 환경을 동일한 벤더에서 동일한 그 기술, 그 동일한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한다는 점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하면은 보통 뭐 이제 생각나는 벤더나 솔루션들이 뭐 이제 아마존, 구글, 국내 뭐 대형 통신 업체들이 제공하는 뭐 LG 플러스나 KT나 SKT들이 제공하는 아직은 좀 기본적인 레벨이긴 하지만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시죠.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설 쪽을 보시면은 사설 클라우드 쪽은 아마 VM웨어 이제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CTX의 뭐 VDI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생각하실 거예요. 온프레미스는 뭐 윈도우 서버 기반 서버도 있고 리눅스 기반도 있고 뭐 유닉스 기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작은 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간에 이런 그 세 가지 환경을 같이 운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쪽 밴더에 이쪽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뭐 사용하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또 뭐 VM웨어로 구성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 실태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이 클라우드 OS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 윈도우 서버가 핵심이 되겠고요.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저, 그리고 이제 윈도우 서버를 통해 가지고 하이퍼V에 올려가지고 이 사설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해서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클라우드 환경을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OS의 비전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각종 클라우드 이 플랫폼을 다 라인업을 갖고 있는 벤더가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모빌리티인데, 이제 디바이스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개인화된 디바이스들을 갖고 와가지고 회사 코퍼의 네트워크에 붙여서 일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동성이 이제 새로운 표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그 리서치 폼에서 제공하는 게 뭐 몇 년 내에 이 뭐 스마트폰을 이제 활용한 유리라든가 이제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업무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수치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살펴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데이터고요. 2017년까지 9억 대가 넘는 태블릿 PC가 이제 업무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월드와이드하게 두 번째 데이터가 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조사한 이 결과들을 좀 살펴드리면은 이제 뭐 그 CIO들이 오늘날 CIO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쪽 분야에서의 그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이젠 MDM이라고 하죠. 그 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MDM 솔루션을 도입을 하려고 많이 검토를 했고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시장이 많이 컸습니다. 한국이 2014년 기준으로 지금 MDM 시장을 70억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은 작습니다. 뭐 이게 사실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다 포함된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우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연평균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관리 시장이 좀 이슈이고 이쪽에 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 MDM 솔루션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그 벤더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글로벌 벤더로 생각하시는 분 이제 많이 접하시는 게 이제 모바일 아이런, 뭐 에어와치, 그리고 시트릭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인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툰을 론칭을 해가지고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국내 사실 MDM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산 솔루션들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개발하셔서 이제 쓰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만은 시장은 커지고 있고 이제 이슈는 있고 임직원들은 뭐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뭐 노트북이든 울트라 PC, 뭐 모바일 PC든 간에 갖고 와가지고 이젠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격 업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외부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이제 회사의 그 자산에 접속을 해야 되죠.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IT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이 도입을 꺼려하고 있구나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솔루션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MDM을 말씀드렸지만은 iOS가 깔린 디바이스를 잘 관리해주는 뭐 MDM은 또 따로 있고 안드로이드 OS 한국은 안드로이드 OS가 뭐 점유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디바이스만 또 잘 되는 또 MDM 솔루션이 있고 뭐 전반적으로 다 이 잘 커버해주는 이런 MDM 솔루션이 사실은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솔루션 오퍼링 그리고 이 C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고 이제 MDM 모바일 장비 PC 관리부터 해가지고 모바일 장비까지 한데 아우르는 이 모든 디바이스를 관리해주는 이런 총체적인 솔루션을 고객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도표로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 과제 해서 이제 그 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그 임직원분들이 여러 이기종의 OS가 깔려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업에 있는 그 앱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 데이터에 안전하고 생산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IT가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이제 현재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트렌드에 관련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사람 중심의 IT 환경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솔루션도 그런 쪽으로 다 매핑을 해가지고 제품 개발 디자인 단계부터 이런 거에 그 맞춰서 다 하나하나의 펑션마다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실제로 이 2달 전에 론칭한 그 EMS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숫이라고 하는 EMS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의 그 새로운 라이센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에 관련된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와 기술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EMS라고 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멘트를 맺고 계신 이해 계약을 맺고 계시는 그런 중견기업 이상 고객분들로 알고 계신데요. 이해 계약을 맺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러한 그 라이센싱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EMS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숫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 이제 관리와 구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로 따지면은 윈도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 애저에는 이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EMS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하실 권한을 가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기업 내에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들, 보안 뭐 감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룹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패스워드 리셋하는 이런 기능들도 이제 다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에 온프레미스로 액티브 디렉토리 구성하셔가지고 아이디 관리하시는 기업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땅까지 넘어가서 애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과 이제 동기화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이 온프레미스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환경을 다 아우르는, 이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다 아우르는 싱글 사인온도 되고, IT 입장에서 이 아이디를 잘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실제로 이 선진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한국은 아직은 좀 아직까지는 좀 그 각광받지 않는 시장이긴 하지만은 머지않은 시기에 상당히 좀 그 이쪽 솔루션도 많이 생기고 그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이제 사용자 지원을 하죠. 사용자들이 이제 셀프 서비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들을 하시죠. 그때마다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들어갈 때마다 뭐 싱글 사인온, 아니 그 로그온 다시 하시고, 그리고 사스형 뭐 그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앱에 액세스할 때 또 싱글 사인온 따로 하시고, 이것도 연동도 잘 안 되고 IT 입장에서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제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 아이디 사용자 계정과 그리고 클라우드 단에 있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의 이 사용자 계정을 동기화해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그 싱글 사인온 환경을 좀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1,200개가 넘는 그 외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그 솔루션이 아닌 타사의 그 서드 파티 사스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을 갖고 와가지고요, 연동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앱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잘 알고 계신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나 뭐 드롭박스나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오피스 365 이런 것들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사용하고 계신 온프레미스 환경에 이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완벽한 아이디 싱글 사인온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환경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멀티 팩터 어덴티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단계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훨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하이브리드도 간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이디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다.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 EMS라고 하는 라이센싱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컴포넌트입니다. 기능을 보면은 이제 애저 AD가 있고요. 그보다 상위 개념이 이제 제가 설명드린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AD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이제 EMS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거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서드파티형 사스형 애플리케이션에 위한 이 싱글 사인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애저 AD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은 무제한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인증이 이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프리미엄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좀 아마도 현업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제 옆에 계신 그 엔지니어 분께서 이 데모도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MDM 쪽 윈도우즈 인툰에 대한 소개입니다. 윈도우즈 인툰이 그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단독 제품과 서비스로 판매를 해왔는데요. 이제 EMS라고 하는 라이센스 숫에 이제 포함이 되었어요. 물론 현재도 윈도우즈 인툰만 단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윈도우즈 인툰 단독으로 사시는 거랑 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 관리 측면에서 윈도우즈 인툰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례를 만들었고요.
국내에서도 최근 1년 동안 좀 많이 달려가지고 뭐 얼마 전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중견 기업 이제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곧 이제 디플로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2,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관리 안 되는 그 디바이스들 많이 갖고 와요. 막 뭐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IT 입장에서 이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인툰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툰을 활용한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 소개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그 이제 100%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이 웹 기반 그 컴퍼니 포털이라고 하는 회사 포털이라고 하는 웹 기반의 콘솔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도 그쪽으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고 관리자도 IT 관리자도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MDM 솔루션이라고 해서 한국의 점유율 1%도 안 되는 윈도우 폰만 관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iOS, 안드로이드 OS 관계없이 모든 대부분의 모바일 OS를 다 커버를 합니다. 또한 그 현재 기존의 다른 MDM 벤더, MDM 솔루션들이 제공을 못하는 PC 단까지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윈도우 인툰을 MDM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UDM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서 모바일을 빼고요.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장비 플러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PC까지 해서 통합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오히려 더 넓은 범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배포적인 측면에서 그 시스템 센터로 지금 현재 구축이 되셔가지고 PC 관리나 자산 관리 하시는 기업들이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센터랑 통합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인툰으로 클라우드 온리 오직 클라우드로 구축해서 배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듯이 그 OS와 디바이스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윈도우즈 인툰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EMS라고 하는 새로운 라이센스의 두 번째 컴포넌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보 쪽입니다. 이쪽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뭐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제 DRM 쪽. 국내에서는 좀 DRM 시장이 사실 좀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뭐 국내 DRM 쪽은 뭐 파수, 뭐 소프트캠프, 뭐 마케니 세 가지 솔루션 회사들이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애저에서 또 그 RMS 서비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윈도우 서버 기반으로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으로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저희가 RMS를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RMS가 이 데이터보 시장에서 좀 진입하는데 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10년 넘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3사 솔루션이 뭐 거의 DRM 시장을 독점하기도 했고, 그 저희가 바라보는 이 데이터보, 정보보 쪽, 그 문서보 이쪽 리퀘어먼트랑 국내 DRM 쪽에서의 리퀘어먼트랑 좀 매칭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큰 부분이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 파일 외에 뭐 한국에서는 사실 PDF랑 이 한글이죠. 아래 한글을 훈민정음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RMS에서는 제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애저 RMS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아마 제 앞 세션에서 백승주 부사님이 간단한 데모나 설명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RMS가 또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숫이라고 하는 EMS 라이센스 숫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 파일이 아니더라도 이 정보보호를 걸어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 툴들을 열어놨고요. 온프레미스 투자 없이 100%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구두로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제 표들은 좀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PC뿐만 아니라 각종 모바일 환경에서 이제 오피스들 다 여시죠, 문서들. 이제 문서를 열 때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오피스 파일,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이제 RM을 걸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포워드가 안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레벨 걸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보게끔 해서 이제 보내도록 합니다.
그 애저 RMS 같은 경우는 특히 익스체인지와 쉐어포인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와 밀착하게 또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익스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메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제 RM 걸어가지고 문서 보내고 주고 받고 하시는데 훨씬 더 유려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들이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 EMS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 이 세 가지 분야가 사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라고 하는 현재 제가 설명드린 트렌드에서 앞서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될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읽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특화된 서비스와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라이센스 수수를 좀 론칭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인툰을 제가 아까 두 번째 컴포넌트 좀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현업에서 가장 와닿고 지금 현재 고민하신 부분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데모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튠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튠은 퍼블릭 클라우드 제품이기 때문에 네, 다른 뭐 어떤 서버나 이런 인프라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인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노트북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노트북을 그 사용자 그 인튠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 인튠 포탈에 들어왔고요. 인튠 포탈에서 사용자는 이 사용자 회사 포탈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 관리자가 미리 준 그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관리자 그 회사 포탈에서 이 장치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그 자기 노트북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노트북은 그 인튠에 등록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된 이후에는 작업창에 인튠 에이전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인튠 센터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서 그 관리자가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관리자에게 어떤 원격 지원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지원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 인튠 관리자 페이지에서 어떤 사용자가 원격 지원했다는 요청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트북뿐 아니라 이렇게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그 앱스토어에서 회사 포탈이라는 그 앱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인튠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 검색이 되게 되고요. 그 회사 포탈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장치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장치가 등록이 된 이후에는 그 사용자는 그 회사 포탈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본인의 계정으로 등록을 하신 장치의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유저 0이라는 사용자한테는 이 노트북과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윈도우 서피스 이렇게 4개의 장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뭐 이렇게 장치를 등록할 수 있고요. 이 사용자는 어떤 장치를 혹시라도 분실을 했거나 이럴 경우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장치를 뭐 출하 시점으로 리셋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회사 데이터를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사용자가 등록하는 화면을 보셨고요. 일단 관리자는 이렇게 인튠 페이지에서요. 그 로그인을 하실 때 그 관리자 포탈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시스템 그 인튠 관리자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인튠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현재 우리 그 인튠에 그 등록되어 있는 제 디바이스에 대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데모 시스템에는 노트북이 1대, 모바일 디바이스 총 4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록한 그 디바이스와 사용자를 이렇게 그룹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관리를 해서 그룹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치를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튠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그 윈도우 업데이트 패치를 배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누르시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에서 현재 우리 그 장치가 등록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업데이트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에 어떤 그룹에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를 설치해 놓은 그 컴퓨터들에는 이 윈도우 업데이트가 배포가 되게 되고요. 사용자들은 이렇게 어느 기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배포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들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제가 아까 에이전트를 설치한 그 노트북에 그 토렌토라는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배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배포에서는 그 윈도우 PC뿐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모두 다 같이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포를 하시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미리 추가를 하시고요. 추가를 하는 거는 그 회사 내에서 뭐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모두 또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하시고 배포 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할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배포를 할 건지, 안드로이드에 배포를 할 건지, iOS, 윈도우즈 폰, 윈도우 서피스 이렇게 배포하고자 하는 그 OS를 미리 선택을 하시고 배포 패키지를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미리 업로드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한컴 오피스 뷰어라는 제품을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사용자 단위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바일 사용자 말고 뭐 대전 지점이라는 그룹에 저는 배포를 하고요. 이렇게 넥스트에서 배포를 할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배포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iO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OS 장치로 로그인을 해서 회사 포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 있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모바일 디바이스나 컴퓨터 디바이스에 어떤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정책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정책 중에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업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 암호화 정책이나 디바이스 정책 이런 정책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정책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모두 암호화를 적용을 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익스체인지 메일 시스템을 싱크를 어떻게 할 건지, 싱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게 되면 며칠 동안 할 건지, 또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이동식 저장소, 또한 와이파이, 그리고 NFC, 블루투스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미리 정의를 해서 정책을 내리게 되면 이 정책을 받은 장치들은 이렇게 사용을 못하건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이렇게 에이전트가 설치된 장치들에 대해서 레포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모바일 장치가 현재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장치 중에 안드로이드 장치가 몇 대가 있는지 또는 iOS 장치가 몇 대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레포팅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레포팅 부분을 CSV로 다운로드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 모바일 장치나 이런 장치들에서 혹시라도 분실을 했을 때 관리자가 직접 원격으로 장치를 초기화를 한다거나 암호를 재설정한다거나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아이패드라는 장치에 대해서 분실을 했을 때 원격 잠금을 통해서 현재 열려 있는 아이패드를 잠글 수가 있고요. 암호를 현재 여기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격 지원, 안드로이드나 이런 장치에 대해서 원격으로 사용 중지 또는 공장 초기화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노트북에서 원격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원격 지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자는 이렇게 원격 지원이라는 창에서 사용자가 보낸 원격 요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노트북을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리자는 사용자의 노트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튠으로 모바일 보안 정책이나 소프트웨어 배포 관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데모를 보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데모 부스를 운영했는데 좀 몇 분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더라도 인툰 혹은 EMS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본사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요새 사실 모든 회사들이 똑같겠지만 회의실 예약하는 게 다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여기 신사옥으로 이사 오면서 회의실 들어가서 10분 내에 체크인 안 하면은 아예 그냥 캔슬 돼 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그 체크인하는 제가 프로그램을 모르고 안 깔아놔 가지고 본사 높은 분들 다 모셔놓고 앉아 있는데 이 체크인 프로그램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내에 안 하면 이제 회의실을 뺏깁니다. 그래서 큰일 나가지고 봤더니 이제 아까 컴퍼니 포털 보셨죠? 저희도 이제 컴퍼니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배포하고 해야 될 앱들을 다 올려놨어요. 딱 검색하니까는 이 체크인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 바로 그냥 퍼블릭 스토어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컴퍼니 포털 통해서 다운 받아서 이제 뭐 요새 앱 그냥 뭐 30초면 다 다운 받으니까 10초면 다 다운 받으니까 거기 체크인 해가지고 겨우 이제 쓴 이런 사례. 옛날 같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IT 그 헬프데스크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막 깔고 뭐 사용법 배우고 막 뭐 하다가 보면은 10분 내로 체크인 안 돼서 그냥 회의실 뺏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모바일 업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앱 응용 프로그램들 배포하고 활용하고 뭐 사용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투자 전혀 없이 100%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고요. 웹 베이스로 이제 저희는 플랫폼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MDM 솔루션도 많이 요새 뭐 국내에도 있지만 이제 다 인하우스를 개발해가지고 막 한 일은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은 좀 조잡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플랫폼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한 플랫폼이죠.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신 거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투는 3개월마다 그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능이요. 그 3개월마다 마이너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비한 기능이라도 3개월 뒤에 다 보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도 3개월마다 이제 기능 업데이트된 거를 맨날 이제 싱크하고 팔로우하느라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좋아지기 때문에 불과 1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뭐 앤드로이드에서 안 됐던 기능들이 좀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 이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계약을 맺고 있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5365로 좀 제한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실 지금 모바일 시장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EMS 제가 소개해드린 EMS를 좀 제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라고 하는 영역이 제가 세 가지 분야로 설명해드렸어요. 단순히 MDM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또 디바이스를 임직원들이 온프레미스 앱 혹은 이제 클라우드 앱에 상관없이 하이브리드 아이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이런 아이디가 이제 이 아이디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또 구현이 돼야 되고요. 또한 이 모바일 장비에서 PC단까지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메일로 보내고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한 정보 보호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한데 어우러져야 정말 그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대기업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그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사실 각 분야마다 벤더 솔루션들이 있어요. 국내는 아직 약한데 뭐 해외 벤더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EMS라고 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자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클라우드라는 거, 온프레미스의 투자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각 분야별로 이제 뭐 선두로 좀 하고 있는 이런 그 솔루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현재 아까 분야별로 각각 그 글로벌 벤더들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라이센스를 나래비 세워봤더니 한 월 사용자별로 11불이 나와요. 근데 EMS는 현재 4불로 할인 프로모션 중입니다. 2달 전에 론칭하면서 EMS도 사실 표준가가 EA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들에 한해서 7불에서부터 좀 이 협상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출시 기념으로 9월까지 올해 9월 말까지 EA 계약 고객 대상으로 이제 월 사용자별로 4불의 이제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EA 계약이 3년 계약 기간이니까 지금 9월 내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3년 동안은 이 가격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툰이 MDM만 하겠다. 그래서 인툰으로 단독 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툰 가격이 현재 6월 말 며칠 안 남았죠. 6월 말까지 2.7불 월별 2.7불로 할인 중인데
6월 말로 끝나고요. 7월부터는 이제 원 가격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원 가격이 4불이에요. 그래서 아까 EMS가 4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월까지는 인툰 가격으로 EMS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툰으로 단독으로 9월까지는 사실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기관은 저희가 항상 저렴하게 라이센스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혹시 교육 쪽 뭐 대학교나 뭐 교육청이나 뭐 여러 이쪽 기관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단가가 뭐 10분의 1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쪽은 좀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살펴드리면은 EMS는 이제 뭐 2달 론칭 전 세계적으로 2달 전 론칭했기 때문에 아직 사례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인투는 좀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요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도요타 유럽 전역에 이제 인툰으로 이 PC를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각 지점마다 도요타 지점마다 요새는 자동차 영업사원이 뭐 부러져 가지고 영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태블릿 PC 같은 거 열어놓고 이제 모델 막 넘기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장비를 너무 많이 샀는데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작년에 도요타가 이제 이 3,500개 브랜치에 깔려 있는 이런 그 영업용 디바이스를 관리하려고 인툰을 대거 도입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테일 시장 혹은 이제 국내에서는 건설 업계도 좀 많이 그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현장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그 PC 관리 솔루션들은 플랫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강력하게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PC라든가 관리 안 되는 PC들 계약직 PC라든가 뭐 비정규직 PC라든가 이런 PC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특히 뭐 건설회사나 이런 그 온사이트 업무 혹은 해외 업무들이 많으신 이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툰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PC 관리 영역까지 관리 안 되는 PC 관리 영역까지 이제 인툰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인툰에 대해서는 저 웹사이트에 정보들이 좀 많이 이미 올라와 있고 EMS 관련된 정보들도 계속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좀 전달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장에서 세 가지 분야의 시장, 단순 MDM 시장뿐만 아니라 MDM을 통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ID까지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서들의 혹은 이제 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안까지 이 세 가지 분야까지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세 분야를 다 아울릴 수 있는 한 벤더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더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이다라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